이거 좀 미안해서 어떻게 해. 아니에요. 아유, 뵈면 되죠. 너무 일찍 오셨어요. 야. 밤샘 토론하고 밤샘 토론. 살발이 빠진 것 같네. 새까맣게 들고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예상되는데, 야, 뭐, 잘 됐습니다. 좀 더 질문지다 바꿔야 되겠다. 이게 하는 거예요? 오, 여기 뭐 이렇게 좋아졌어? 전에 조금만 했는데. 원래 좋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민일보 2호 박지은의 이지의 직격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강원 특별자치도지사가 이제 되실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그 이지의 직격 인터뷰의 단골 게스트십니다. 그래서 공천 확정된 날 그리고 당선인 맞아요. 때 이번 맞아요. 세 번째 단골 게스트신데요. 맞습니다. 일단 저희 강원 도민일보와 도민TV 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독자 여러분. 지금 세 번째인데요. 우리 도민일보 여러분들의 그 기를 받아서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좀 피로도 풀리지 않고 좀 멍한 상태인데요. 그래도 빨리 이거 좀 준비해서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출발선에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얼마 안 남은 자유를 조금 즐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사 선거 출마 선언부터 컷오프, 경선, 공천 과정, 선거 레이스까지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고비가 많았었는데요. 공천에서 그렇게 컷오프 돼가지고 겨우겨우 기사회생해서 살아나왔더니 또 막강한 또 이광재 후보 또 딱 버티고 있지. 뭐 안 나온다는 사람이 또 왜 갑자기 또. 이광재 후보가 좀 더 쉬웠다라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가요? 아유, 안 그렇죠. 안 그렇죠. 말도 잘하고 뭐 이런저런 그 좀 배울 점도 많았던 것 같아요. 생각하는 이런 시각이나 안목이 보통 사람하고는 좀 달라요. 천막 단식 농성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날 저녁 때 혹시 우리 대통령님 뵀나요? 아유, 대통령이 어떻게 봬요? 못 뵀죠. 아니 뭐 서른 뭐 아파트에 가셨다 뭐 에이, 자택에. 아니에요. 원래부터도 그렇게 컷오프 된 게 아마 윤심이 아니었을 겁니다. 네. 근데 하여튼 저는 그때 그 경선 과정이나 뭐 본선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뭐 저 윤 대통령하고 친하지 않다, 무슨 뭐 윤핵관하고도 안 친하다 그러는 것. 그거는 그런 말은 좀 우리 정치의 수준을 좀 떨어뜨리는 거 아닌지. 이게 관료 경험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행정 경험이 좀 없어서 만약 도정을 맡게 되면 좀 우려되는 게 있다, 이런 시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경험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검찰지청장을 2번 했어요. 원주지청장 또 저기 전라도 남원지청장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행정을 조금 이제 경험을 해본 거고, 국회의원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부처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조금 알 수 있고, 이제 그러고도 좀 부족하고 이런 거는 와서 또 빨리 파악을 해야죠. 어민 체험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당선되고 나신 이후에도 계속, 그 전에 물론 벨보이 뭐 유기견 아빠 이런 건 선거 기간이니까 좀 이해를 하는데 당선되시고 난 이후에도 이제 민생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특별한 의미를 두고 계신 건지. 어려움이 많아요. 힘들고 그 고기를 잡아 올려서 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거 좀 체험하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선거운동 때 갔더니 도지사는커녕 도지사 후보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새벽 경매시장에 그렇게 일찍 나와서 하는 거는 정말 처음 봤다고.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고 그랬더니 또 지금은 그러지만 이제 당선되면 안 올 거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더 뿌득뿌득 갔죠. 되고 나서도 가서 그 골뱅이 분류 작업하는 거 딸랑 한 30분 하다 왔는데
와, 그것도 얼마나 허리가 뻐근한지 몰라요.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골뱅이 대중소로 분류하는 거 좀 하다 왔는데 하루 종일 허리를 뒤로 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 그거 매일 하는 분들은 그 등이 다 굽겠어요. 아유, 참 힘들어요. 초대 특별자치도지사가 되는데 네. 일단 법 개정 작업이 뭐 네.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큰 네. 그릇이 마련은 됐지만 네. 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네. 많은데요. 어떤 부분을 더 채워 넣으실 건가요? 자, 그게 특별자치도 정말 경사스러운 일을 우리가 축하해야 될 일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 법 조항이 23개밖에 안 돼요. 16년 전에 제주특별자치도법은 통과 당시에 법 조항이 336개. 우리의 10배도 더 많았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 적극적이거든요. 그게 강원도의 첫 번째 공약이거든요. 하여튼 좀 서두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제라도 이제 채워 넣어야죠. 뭐. 이제라도 많이. 특별하고 새로운 김진태 강원 도정에 대한 또 기대감도 큽니다. 근데 네. 반대로 또 우려의 목소리도 네. 뭐 뭔가요, 적지 또? 않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강원도가 평창 올림픽 때 또 평화의 가치를 통해서 뭐 네. 정상회담까지 이제 이뤄지고 평양 가서도 또 이제 선언까지 했고 근데 그동안 12년 동안 연속되어 온 남북 교류 사업들이나 그리고 당장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이것도 IOC에 남북 공동 개최에 대한 또 협조를 이미 베이징 올림픽 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1년에 지금 12년간의 도정에서 추진해 왔던 남북 교류 사업들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좀 어떻게 네. 찾아가실 건지.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는 그렇다고 남북 교류 안 하겠다는 거 아니고요.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문재인 정부와 최문순 도정에서 해왔던 게 평화 외쳤는데 평화가 도대체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어제 아침에도 저 미사일 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을 못하니까 뭐 미사일이라는 소리도 못하고 뭐 발사체라고 하다가 이제 그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미사일이라고 하잖아요. 있는 것도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말로만 있는 평화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위장 평화, 구걸하는 평화. 그거는 나중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올 수 있습니다. 다 평화가 온 줄 알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지 않은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국제사회와도 보조 맞추고 하면서 당당하게 통일을 준비하면서 하되 구걸하지 않겠다. 그렇게 위장 평화 이런 거 우리 사양하겠다. 그러면은 그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의 교류, 또 과학 기술에 기반한 뭐 공동 방제 사업 뭐 이런 것들 또 충분히 그런 것들 해서 차분히 준비해서 통일을 준비는 하겠습니다. 7월에 이제 정기 인사가 있고 부단체장 인사가 뭐 14곳이 좀 있고 네. 뭐 산하기관장 인사도 있고 네. 네, 아마 뭐 이제 추가로 업무 파악하시고 보고 받으실 텐데 지금 뭐 정해진 인사 원칙이나 이런 부분 뭐 큰 테두리라도 좀 밝혀주시면. 지금 오늘 인수위원장 이제 선임했고 인수위원도 아직 지금 구성 중이라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다만 이제 하여튼 그 12년을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좀 정체돼 있는 그런 부서가 있을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조직 좀 그 진단을 해보면 좀 불필요한 부서라든가 이런 것들 다 좀 진단을 해서 그 많은 훌륭한 그 공무원 그런 자원들이 제대로 좀 신명나게 일할 수 있게끔 이걸 한번 좀 이렇게 다시 다 꺼내서 옷장 속에 깊이 막 박혀 있는 그런 것들 다 꺼내서 햇볕에 말리고 좀 그런 작업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강원도 준비위원회라고 인수위원회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건지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에 김기선 전 의원님을 이제 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정권 교체보다도 더 어려운 강원 도정 교체였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걸 우리 도민 여러분들 덕분에 이루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뭐 이것저것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여태까지 12년 동안 보던 것과는 다른 맛, 다른 모습의 완전히 새로운 강원도다. 이거는 그래서 새로운 강원도고요. 거기에다 특별자치도까지 생겼으니 이건 법적으로도 다른 강원도고 어떻게 보면 600년 만에 다른 강원도예요. 이제는 좀 길더라도 강원특별자치도라고 불러야 돼요. 강원도라고 하지 말고. 얼마나 좋습니까? 옆에는 경기도고 충청북도인데 우리만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특별하게 자치를 누리는 이제 도가 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뭐 가슴이 벅찹니다. 야, 이제 이런 새로운 특별한 자치도를 이제 하기 위해서 또 인수위 그거는 그래서 어느 분을 대신해서 이렇게 모실까 하다가 김기선 이제 전 의원님 그 3박자를 갖춰서 그렇게 제가 특별히 모신 겁니다. 이제 재선 국회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이 중앙 정치와 이 국회 돌아가는 거에 이해가 있으시고 도청에도 근무를 하셨잖아요. 정무부지사와 뭐 신용보증재단 뭐 그래서 도정에도 참여하셨고 세 번째는 뭐 제가 하고 싶은 또 제 공약의 그 배경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서 그렇게 모셨습니다. 이제 또 특별자치도와 함께 대표 공약 중 하나가 삼성 반도체 공장 네, 유치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선거 때도 뭐 경기도나 뭐 다른 지역에서도 뭐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또 그 유치 공약을 발표를 했고 뭐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네. 의문점은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또 삼성 측하고 뭐 별도로 좀 접촉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준비를 그 현실 가능하냐? 그 참 그 선거 과정에서도 그게 어려웠어요. 춘천에는 한국은행 본점, 원주에는 삼성전자, 다 좋은 그 기관 막 이런 회사잖아요. 이게 전국적으로도 조금 이슈가 됐던 모양이에요. 야, 뭐 강원도에서는 뭐 저런 거 뭐 다 가져간다 그러냐 하면서 막 그랬는데 그게 조금 이제 저로서는 좀 이게 아쉬운 상황이 삼성전자 그거를 하면 춘천 분들은 그래 좋은 거를 원주에다가 하려고 그러냐 이러고 원주 분들은 처음에는 에이 잘 되지도 않을 건데 그럼 저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공약을 해놓고 춘천 분들은 서운해, 원주 분들은 별로 기대도 안 해. 그래서 아이 그거는 아닌데 하면서 춘천에도 뭐 한국은행 본점 같은 거 그 직원만 2,500명인가 그렇답니다. 우리 도청 직원하고 비슷해요. 한국은행 본점의 직원이.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쉽지 않은데 그렇게 쉬웠으면 벌써 뭐 어디 됐겠죠. 예, 그래서 충분히 부딪혀 볼 만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이제 긴장도도 있고 또 현안 사업들에 있어서 뭐 적폐청산 뭐 이런 부분도 연계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강원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운영을 좀 하실 뭐 예정이신가요? 너무 그래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순한 맛이 됐잖아요. 순한 맛 됐고 그 중앙에 가서 예산 따올 때만 매운맛, 오리지널 매운맛 그걸 좀 보여주겠다 좀 그러고 있는데 아직 좀 다만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 한두 가지 레고랜드는 어떻게 하다 도대체 기공식을 4번을 하게 됐으면 알펜시아는 어떻게 그렇게 몇 년을 그렇게 허송하다가 반값에 매각을 했는지 그거는 조금 들여다보고 싶긴 합니다. 도대체 그 전에 어떤 일들이 그렇게 있었는지 그래서 좀 업무 파악을 좀 더 해본 다음에 좀 그 어떻게 할 건지 좀 결정을 해보려고요. 그 좀 전에 레고랜드하고 이제 알펜시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뭐 오늘 우리 보도에도 난 것처럼 캠프 페이지도 사실은 이제 도청사 신축 문제에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 국민들 궁금한데 좀 밝혀주시죠.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도청은 그냥 춘천에 당연히 하기로 그 이광재 후보도 쿨하게 그렇게 들고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뭐
의심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그럼 춘천 내에 하는데, 근데 그 캠프 페이지라는 데 한번 정말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춘천 도청에서 내려와서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도 않잖아요. 중앙 로터리를 통해서 그 캠프 페이지를 통해서 레고랜드 그 화중도로 가잖아요. 거기에 도청 청사가 딱 버티고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위치도 거길 딱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주 숨이 턱 막힐걸요. 그리고 그 도청 입장에서도 왜 그렇게 비좁은 곳으로, 지금 있는 곳이 좀 안전에 문제가 있고 비좁아서 60몇 년 만에 옮기는데 왜 그렇게 좁은 그 공원 잘 닦아놓은 거기에 가려고 하나요? 굳이. 그 도청 공무원들 출퇴근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거는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그 강원도 전체적으로 접근성, 춘천의 도시 발전의 확장성 이런 것들 좀 고려하되 이 춘천 시민들, 강원도민들 그런 의사가 최우선으로. 그러면 입장을 원점에서 사실상 다시 재검토를 한다. 네. 여기면 좋겠다라고 정해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역 포함, 네. 부지 포함. 지역은 춘천. 네. 근데 부지는 이제 네. 공론화 과정을 폭넓게. 거쳐서 좀 그렇지. 원점 폭넓게.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입장이신 거고. 네. 어떤 도지사가 되고 싶으신지 한 말씀 해주세요. 사랑받는 도지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 그 전임 지사님도 그 많은 인기를 누리셨어요. 이렇게 사람 좋으시니까 또 호감도도 높으셨고 많이 그렇게 했는데 저도 그런 면에서는 그동안은 좀 막 이렇게 좀 뭐 강성 뭐 이런 좀 이미지가 좀 있었잖아요. 투사. 그래서 좀 예,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면이 있는데 실제로 요새 좀 많이 부드러워졌다 그러는데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거에다가 플러스 좀 실적으로 성과로 한국은행 본점 정말 좀 유치하고 삼성전자 유치하고 강릉에 그 도청 제2청사 신설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첫째죠 뭐 성과로. 이것으로 민선 8기 당선인에게 듣는다 첫 번째 게스트 강원 특별자치도지사가 될 김진태 도지사 당선인 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많은 돈의 뉴스와 정보를 얻기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